네, 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월드컵이 위기인 이유에 대해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북중미 월드컵을 보면 캐나다, 멕시코, 미국 세 개국에서 공동 개최를 하지만 어쨌든 메인은 미국입니다. 멕시코, 캐나다를 메인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멕시코는 축구에 미친 나라라 해도 현지 상황이 월드컵을 하기엔 위험하고 캐나다는 제시 마치 감독 선임하려고 연봉도 겨우 마련했기 때문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을 거예요. 반대로 미국은 많은 스타 선수들이 MLS 리그로 이적을 가면서 미국이 축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미국이 마케팅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판티노 회장 입장에선 미국을 메인으로 잡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분위기는 멕시코가 더 월드컵 분위기 같았대요. 그래도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재정적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월드컵 중에서 제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피파가 월드컵 지분을 민간인에 팔려고 하면서 피파가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아니 인판티노 회장 월드컵 때 트럼프랑 같이 다니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유럽축구연맹이 월드컵 보이콧을 선언하고 아시아축구연맹, 북중미 축구연맹도 잇따라 피파가 월드컵을 판매하려는 계획에 거부를 하니까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파가 월드컵 매각을 철회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인판티노 회장은 피파 회장 자리가 많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드컵이 왜 위기냐? 우선 첫 번째로 승부 조작과 정치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수익만 놓고 봤을 때 역대로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인데 축구로만 놓고 봤을 때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게 축구가 온 국민들이 울고 웃고 난리치고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러니까 축구로 돈 벌려고 하면 아무래도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 보세요. 아르헨티나 국민들 미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축구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승부 조작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개입할 땐 개입해야 하는데 일단 끼면 안 되죠. 근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의 공격수 발로건 선수가 32강 전에서 퇴장당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한 번으로 징계가 철회됐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지만 피파는 그걸 왜 들어줘요. 미국이 16강에서 벨기에한테 묵사발돼서 논란이 끝났지만 미국이 이겼어 봐요. 난리 났습니다. 그대로 선발로 나온 발로건 선수도 분명 오만 가지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또한 발로건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미국 대표팀의 포체티노 감독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만약 발로건 선수를 출전 안 시켰으면 트럼프가 난리를 쳤을 테지만 제 생각엔 발로건 선수를 관중석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벤치에 앉혀두기만 하고 기자회견에서 전술적인 면에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발로건 선수 본인도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정치 문제로는 이란 선수들 비자 문제가 있었죠. 제가 축구 보면서 처음 보는 문제인데 월드컵 하기 전부터 이란이 월드컵에 참가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잖아요. 어쨌든 이란이 월드컵에 참가를 했지만 미국이 이란 축구 대표팀 비자 발급을 안 해주니까 결국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훈련하고 경기 당일에 미국에서 경기하고 다시 멕시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이란 축구 대표팀이 비자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란의 월드컵 성적도 좋을 리가 없죠. 보통 일반인이 6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해도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란이 베이스 캠프를 그나마 조별리그를 치룰 경기장과 가까운 곳에 잡았거든요. 그래도 선수들이 비행기 타고 한번 하늘 위로 올라가면 힘들대요. 어쨌든 이란 선수들 그렇게 미친듯이 뛰는데도 조차미로 아쉽게 조별리그 탈락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만 보면 아무리 두 나라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이란 축구 대표팀은 무슨 죄예요. 하여튼 이번 북중미 월드컵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심판 판정도 시원치 않은 게 저거 반칙 아닌가 싶은데 안 보는 장면이 꽤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뀌는 월드컵 방식과 규칙들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진출국이 확대가 되면서 월드컵 진출에 기복이 있던 나라가 월드컵에 나갔고 월드컵에 처음 나가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월드컵에 처음 나가는 팀인데 경쟁력이 있는 팀이 있었죠. 카보베르데.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이 카보베르데도 그렇게 잘하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 대회 진행 방식도 바뀌었고 많은 규칙들이 새로 적용이 됐는데 경기를 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규칙이 전후반 22분에 3분씩 실행되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2025년 미국에서 열린 클럽 월드컵에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새로 도입된 규칙인데 선수들 입장에서 수분 보충 시간일 수 있지만 감독 입장에선 전술 지시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을 가질 때 광고로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물론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지만 인판티노 회장 말로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규칙을 도입하기 훨씬 전에 광고를 체결해서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1달러도 없었대요. 솔직히 구라 같긴 합니다. 하지만 광고 체결하고 월드컵 참가국 늘리면서 수익 더 벌어들이고 이런 것보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에 광고를 보여주지 말고 양팀 벤치에서 뭘 하는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축구팬들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에 양팀 벤치가 어떤지 홍명보 감독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지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또 북중미 월드컵이 마냥 안 좋은 것만 있었냐? 이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수 입장할 때 선발 선수들뿐만 아닌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 다 같이 입장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계속 말로만 원팀 하면 저도 그렇고 축구 팬들도 그렇고 원팀도 중요하지만 선수도 좋아야 한다, 잘해야 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해도 이렇게 선수 입장할 때부터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입장하면 확실히 원팀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니까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문제는 2030년 월드컵입니다. 북중미 월드컵도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 더 문제가 2030년 월드컵인데 2030년 월드컵은 포르투갈, 모로코, 스페인이 공동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2030년 월드컵이 월드컵 100주년이라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여기서도 한 경기씩 하거든요. 이건 사실상 월드컵 개최국만 6개국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월드컵 100주년 이벤트를 대한민국에서 있던 아이콘 매치를 90분 다 하지 말고 월드컵 개막전 하루 전에 챌린지만 따로 하든가 아니면 풋살식으로 하든가 이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인판티노 회장이 북중미 월드컵 진출국을 48개국으로 늘렸었는데 2030년 월드컵은 진출국을 64개국으로 늘리는 걸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북중미 월드컵 진출국을 48개국으로 늘린 것도 많기도 많고 기간도 한 달 안에 겨우겨우 끝냈는데 2030년 월드컵은 개최국이 6개국인 것도 말이 많은데 월드컵 진출국을 64개국으로 늘려버리면 한 달 안에는 끝낼 수 있을까? 선수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월드컵 진출국이 64개국이 되면 월드컵 방식이 어떻게 되냐? 조추첨은 그대로 한 주에 4팀씩이고 토너먼트도 32강부터 진행되는데 북중미 월드컵에선 조3위도 32강 진출이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64개국이 한 주에 4팀씩 편성됐을 때 조3위 팀도 32강 진출하게 되면 부전승으로 16강 진출하게 되는 팀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기존처럼 조 1위, 2위 팀이 토너먼트 진출을 해야 깔끔하게 토너먼트 대진표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월드컵 진출국이 64개국으로 늘어날 확률이 낮다고 생각이 드는 게 UEFA 회장 체페린이 어디서 그런 제안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64개국 확대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팬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 진출국을 64개국으로 늘린다? 후폭풍 감당 못합니다. 이 정도면 인판티노 회장 돈에 미친 거예요. 아니면 유럽 팀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월드컵 개최를 했으면 2034년 월드컵이 사우디가 단독 개최를 하는데 사우디가 아시아고 월드컵에서 경쟁력 있는 팀은 아니지만 돈이 워낙 많으니까 월드컵 개최를 할 수 있는 건데 차라리 사우디, 카타르처럼 축구는 못해도 돈 많은 나라에서 단독 개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월드컵이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 점점 산으로 가는데 아무나 인판티노 회장 좀 두들겨 패서 정신 차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서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ever slow up.